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 35년 차 올해 62살이 된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석훈이는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설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밥을 차려놓으면 먹고 빨래를 해놓으면 입고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반찬이 뭐냐, 손자가 언제 오냐 정도였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잠든 배우자에게 몰래 하는 로맨틱 이벤트라는 제목이었어요. 젊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우리도 저랬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기로요.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옛날 연애 편지를 다시 쓰는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제게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예쁜 편지지를 사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을 왜 진작 표현하지 못했을까 싶었죠. 저는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그의 지갑 속에 편지를 넣어뒀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지갑을 열었을 때 발견하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편지를 못 봤나 싶어서 슬쩍 확인해 봤더니 편지는 그대로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본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쓴 편지인데 한마디도 없다니.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살짝 안더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편지 고마웠어.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집에서도 위축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두 번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옛날 노래 테이프를 찾아서 CD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혼 시절 즐겨 듣던 노래들이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베개 밑에 CD와 함께 쪽지를 넣어뒀습니다. 내일 아침 이 노래 들으며 나와 함께 산책 갈래요라고 썼어요. 아침에 남편이 CD를 발견하고는 웃으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이어폰을 나눠 끼고 옛날 노래를 들으며 동네를 걸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 부부에게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은희가 집에 왔다가 우리가 산책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려요라고 하는 거예요. 60 넘은 노부부가 이어폰 나눠 끼고 다니는 게 우습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행복한데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체면을 생각하라며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도 전화를 해서 엄마 좀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나이 생각 좀 하시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산책을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우리의 아침 산책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밤에 몰래 깨워 함께 먹기로 했어요. 신혼 초에 남편이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제가 야식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라면에 계란과 파를 듬뿍 넣어 끓였습니다. 그리고 자정쯤 남편을 살짝 깨워 함께 먹자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시어머니는 평소 잠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밤중에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늙은이 잠 설치게 한다고요.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철이 없다고 손자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남편도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제 이벤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칠 동안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동창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해졌다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주변에서 자꾸 막는다고요.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남편이 퇴직 후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남편과 한 달째 대화를 안 한다고 했죠.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로맨스가 필요한 거야. 자식들이나 시어머니 눈치 볼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35년 동안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않았죠. 이제라도 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다시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이번엔 이어폰 없이 그냥 손을 잡고 걸었죠.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 은희가 또 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 이상하시다고 갱년기가 늦게 온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나도 사람이야. 너희 아빠랑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게 뭐가 이상하니. 너희들도 나중에 우리 나이 되면 알 거야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시동생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결혼 30년 만에 갑자기 왜 이혼하냐고 물었더니 시동생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대화가 없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발칵 뒤집으셨습니다. 멀쩡한 부부가 왜 갈라서냐며 시동생 며느리를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로봇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싶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쯤 우리도 남남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시동생 부부를 보면서 남편도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는 안 그렇게 됐어. 고맙소.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저희 부부가 설득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로 노력해 보라고요. 저는 시동생 며느리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작은 이벤트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해줬어요. 시동생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저도 해볼게요. 우리도 다시 시작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응원했습니다. 한편 큰아들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 은희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요. 은희는 혼자 힘들어하며 친정엄마만 찾았어요. 어느 날 은희가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일만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부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은희에게 말했어요. 은희야,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해. 하지만 마음은 있단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랬어. 나도 예전엔 내 남편처럼 서운했지. 그런데 먼저 다가가니까 달라지더라. 너도 한번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은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은희와 둘이서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대요.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상하다고 했던 거 미안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은희한테 잘할게요.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희도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진짜 부부 사이에 필요한 거였네요. 저도 배울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은희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주고 주말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예전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수진이에게서 문제가 터졌어요. 수진이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지만 너무 무뚝뚝했어요. 수진이는 늘 외로워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울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부부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저는 수진이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진이는 남편이 기념일도 안 챙기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저 월급만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가정부 같다고 사랑받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도 너희 아빠한테 똑같이 느꼈어. 그런데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니까 아빠도 변했단다. 내 남편도 그럴 거야. 한번 시도해 보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지쳤어요. 왜 맨날 여자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 남편이 먼저 좀 해주면 안 돼요. 저는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관계가 바뀌잖아요. 저는 수진이를 설득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노력해 보렴.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수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울더래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사랑한다고 했대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고 퇴근하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준대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가 저한테도 힘이 됐어요. 그 즈음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지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여전히 퉁명스러우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정성을 다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맙구나.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부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나도 젊었을 때 남편한테 그렇게 못했거든. 그냥 의무감으로만 살았지. 그래서 너희가 부러웠나 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 후회만 했다고 하셨어요.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살 걸 표현을 좀 할 걸 하면서요. 그래서 너희 보면서 괜히 화가 났나 봐. 미안하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는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희 부부가 애정 표현하는 걸 보면 흐뭇해 하세요. 손잡고 산책가라고 하시고 둘이 데이트하라고 용돈도 주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절친했던 분이었어요.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멍하니 앉아있더니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남은 시간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친구 보니까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들 나도 이제 당신한테 해주고 싶소. 늦었지만 말이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당신한테 이벤트 해줄 거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말이요. 다음날 아침 제가 일어나니 침대 옆 탁자에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사온 거였습니다. 쪽지도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작은 선물을 제 옆에 놓아뒀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빵이었고 어떤 날은 예쁜 손수건이었고 어떤 날은 그냥 사랑한다는 쪽지였어요. 저도 남편에게 계속 이벤트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옷을 새로 사주고 함께 영화도 보러 갔어요.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나이 들어서 저러니까 우습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였던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남편보다 5살 어린 50대 후반이었는데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였죠.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타까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대요. 아내가 더 이상 로봇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차를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부인께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셨어요? 그분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을 왜 해요?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자네 그게 잘못 생각한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줬지. 덕분에 나도 깨달았어.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그분은 이미 늦었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부인께 찾아가서 진심을 전하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저희 집에 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내와 재결합했다고 했어요. 매일 찾아가서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마음을 열었대요. 그분 부부 이야기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부들이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제안을 했어요. 시니어 부부를 위한 관계 회복 모임을 만들자고요. 주민센터에서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조언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첫 모임에 15쌍의 부부가 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대화가 없다, 사랑을 못 느낀다, 그냥 습관처럼 산다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변화가 보였어요. 처음엔 서먹했던 부부들이 손을 잡기 시작했고 서로를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춤을 배우고 어떤 부부는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절망하고 계셨죠. 이제 끝이라고, 할머니가 자기를 잊어버릴 거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사랑하세요. 할머니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때 더 많은 추억을 만드세요. 할아버지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다짐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할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2달 후 그 할아버지가 모임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할머니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준다고요. 할머니가 가끔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셔도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하신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울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 우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후회 없이 살고 있다고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요. 한편 저희 집안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이혼녀였어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초혼인 아들이 왜 이혼녀를 만나냐고 남의 자식까지 키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준호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울먹였어요. 저도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여자를 따로 만나봤어요. 이름은 지은이었고 35살이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서 이혼했고 7살 딸을 키우고 있었죠. 지은이는 조용하고 착해 보였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물러날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잖아요.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응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준호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은이도 좋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니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지은이와 아이를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했어요. 지은이는 떨면서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도 예쁘게 단장시켰습니다. 만남 당일 지은이 딸 서연이가 시어머니께 그림을 선물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쓴 그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그림을 보시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왔구나. 서연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따뜻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결혼 허락하마. 저 아이가 불쌍하구나. 우리 준호가 잘 보살펴줘야겠다. 준호는 시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랑 앞에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결혼식 날 서연이가 작은 화동으로 참여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꽃을 뿌리며 걸어가는 모습에 하객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이미 진짜 손녀처럼 아끼시는 게 보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모님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도 상황도 초월한다는 걸요. 저도 지은이와 서연이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쥐며 웃었어요. 우리가 보여준 사랑이 아들에게도 전해진 거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준호 부부는 저희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서연이는 매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한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함께 그림도 그리셨어요. 정말 친손녀처럼 대하셨죠. 어느 날 서연이가 시어머니께 물었대요.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다. 할머니도 늦게 배웠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뭉클했습니다. 80평생을 사신 시어머니도 이제야 깨달으신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는 걸요. 저희 부부가 보여드린 모습이 시어머니 마음도 변화시킨 겁니다. 한편 큰아들 부부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은희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자를 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와서 은희를 돌봤어요. 발도 주물러주고 음식도 챙겨주더라고요. 은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너희 남편이 착한 거지. 다만 표현을 몰랐을 뿐이야. 둘째 딸 수진이도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매주 데이트를 한다고 남편이 이제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기념일에는 깜짝 여행까지 준비했대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다가간 게 우리 모두를 구한 거예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사랑은 원래 우리 안에 있었어.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시동생 부부도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등산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한대요. 시동생 며느리가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형님 덕분에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동네 시니어 부부 모임은 이제 30쌍이 넘게 참여하고 있어요. 다들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와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게 어떻겠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소. 저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다시 사랑에 빠졌는지,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 많은 추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남편 지갑에 편지를 넣던 떨림,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던 설렘, 가족들의 반대로 힘들어하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행복해진 지금까지요. 원고를 다 쓰고 출판사에 보냈더니 출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책 제목은 예순에 다시 만난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제목이었죠. 책이 나온 후 반응이 뜨겁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혼 직전이었는데 책을 읽고 배우자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고요. 저희 부부는 이제 가끔 강연도 다닙니다. 전국의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며 경험담을 나눠요. 갈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80이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용기가 생겼다고요. 강연이 끝나고 남편과 제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소. 정말 고맙소.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마음을 받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 부부와 서연이, 큰아들 부부와 손자 수진이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요. 다들 웃으며 저희를 반겼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졌구나.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이 제게 속삭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당신 곁에 선물을 놓아둘 거요. 평생 그렇게 할 거요. 저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예순에 시작한 우리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사랑할 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요.